동남아시아의 뜨거운 태양 아래 몇 달을 보낸 헝가리 출신 여행 커플이 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태국을 거쳐 무려 수십 개의 나라를 발로 누빈 이들에게도 한국은 완전히 처음인 땅이었습니다.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저 저렴한 비행기표 하나가 이들을 이곳으로 데려왔을 뿐이죠. 그런데 처음 발을 디딘 그 순간부터 이 커플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인구 350만 명이 살아가는 이 거대한 항구 도시에 처음 도착한 이 커플은 공항을 빠져나오자마자 말 그대로 넋이 나가고 맙니다. 마치 영화 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자막 속 한마디가 이들의 첫 번째 감정을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필리핀의 혼돈과 동남아의 소음에서 이제 막 빠져나온 이 커플에게 부산의 첫인상은 도저히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첫 번째로 향한 곳은 해운대 해변 근처의 산책로였습니다. 드론으로 내려다본 영상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절벽이 울창한 숲, 그 아래로 부딪히는 파도, 그리고 바로 옆에 솟아오른 고층 빌딩들. 산과 바다와 도시가 단 하나의 프레임 안에 공존하는 이 풍경은 전 세계 그 어느 도시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이 커플이 묵은 숙소가 해변 바로 옆이었는데 방을 나서면 바다가 보이고 고개를 돌리면 스카이라인이 펼쳐지는 그 일상 자체가 이들에게는 비현실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이들이 놀란 건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찰이라는 해동용 공사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 사찰은 1376년에 해변에 세워진 사원이라는 것입니다. Romába, legalábbis azt mondják, hogy ez a legszebb templomja, de az biztos, hogy az egyik legkülönlegesebb, mert buddhista templomok általában a hegyekben szoktak lenni, ez viszont közvetlenül a tengerparton van. Ami érdekesség még elmondható róla, hogy 1376-ban alapították, valamint 108 lépcsőfok vezet fel a templomhoz, ami a 108 emberi szenvedést jelképezi. 그런데 이 커플이 진짜 충격을 받은 건 풍경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부산의 거리였는데요. 이 커플은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매우 매력적인 곳이지만 거리는 늘 복잡하고 시끄럽고 툭툭 소리와 매연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부산의 길거리는 달랐습니다. 그 차이가 너무나 선명했던 것이죠. Dél-Koreában, de már néhány dolog feltűnt, ami tökre más, mint a többi ázsiai országban. Például, hogy 부산의 도로가 얼마나 조용하고 질서 있게 느껴졌는지 이들은 그 사실만으로도 오랫동안 이야기를 멈추지 못했는데요. 실제로 유럽이나 동남아의 주요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도시소음 지수는 현저히 낮은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운전자들의 시민의식, 도로관리 수준, 불필요한 경적을 자제하는 문화가 그 배경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커플이 또 한 번 멈춰선 순간이 있었는데요. 바로 거리의 청결함이었습니다. 쓰레기통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길거리에 쓰레기가 없다는 사실에 이들은 진심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깨끗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한국인들은 오히려 쓰레기통이 없어서 불편하다고 느낄 때도 있죠. 하지만 이 외국인 커플의 눈에는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거리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한국인의 시민의식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실제로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인 부산조차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전반의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걸음을 옮겨 도착한 곳은 부산의 대표 관광지 중 하나인 감천문화 마을이었습니다. 원래는 한국전쟁 피난민들이 몸을 피해 만들어진 산동네였는데요. 가난과 슬픔이 배어있던 이 골목이 지금은 전 세계 여행자들이 줄을 서서 찾아오는 알록달록한 예술 마을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이 커플은 감천마을을 두고 한국의 마추픽추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라며 감탄을 이어갔는데요. 남편은 마을을 내려다보는 벽화 앞에 서서 한참 동안 그 풍경을 응시하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낡은 집들이 서로를 기대며 쌓여 올라간 그 모습 위로 형형색색의 페인트가 덧입혀진 골목길. 가난했던 과거를 예술로 승화시킨 한국인들의 감각이 담긴 공간이었던 것이죠. 부산에서 하루를 더 보낸 이 커플은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길거리 음식들이 즐비한 시장 골목 앞에서 이 커플은 눈을 반짝였는데요. 살아있는 낙지, 깨, 그리고 각종 해산물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광경이 이들에게는 낯설고도 신기한 세계였습니다. 남편은 게를 집어들고 한 입 베어 물더니 벌레 먹는 것 같은데 나쁘지 않다며 웃음을 터뜨렸고 가격 5,000원이 적힌 표지판 앞에서 한참 동안 눈을 떼지 못했는데요. 가격 대비 품질, 양, 신선함 어느 것도 빠지지 않는 한국 시장 음식의 위력을 이 커플도 온몸으로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부산을 충분히 즐긴 뒤 이 커플이 다음으로 향한 곳은 제주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이 이들을 또다시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부산에서 제주까지의 비행기 요금이 약 27,000원 수준이었습니다. 짐까지 포함해서요. 이 커플은 자신들의 여행 역사상 가장 저렴한 비행기표라며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유럽에서 같은 거리를 이동하려면 최소 10만 원 이상은 기본입니다.
국내선이 이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또 하나의 한국 충격이었던 것이죠. 제주에 도착한 이 커플은 렌터카를 빌려 섬을 직접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왜 제주를 이토록 사랑하는지 직접 발로 걸으며 느껴보겠다는 것이죠. 용머리 해안의 절벽을 따라 걸으며 수백만 년. 전화산 폭발이 만들어낸 지층의 흔적을 두 눈으로 목격한 이들은 감탄을 멈추지 못했고 약 4km에 달하는 송악산 등산로를 걸으며 주변에 펼쳐지는 해안선과 섬들의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지도를 보다가 발견한 숲속의 예술 공간에서는 제주의 호비튼이라며 경이로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Ez a dél-koreai Hobbiton. 계획 없이 왔다가 이런 곳을 발견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 여행의 묘미라는 걸 이들도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특별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해녀들이었는데요. 산소통도 없이 수심 10m에서 20m를 오가며 해산물을 채취하는 제주 해녀.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이 전통은 현재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커플은 해녀들의 시연을 직접 지켜보았는데요. 이들이 느낀 소감 한마디가 오히려 인상적이었습니다. 과장된 공연보다 실제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숨을 참으며 잠수하는 그 자체가 진짜라고 느꼈던 것이죠. 장비 하나 없이 바다를 정복하는 사람들. 제주해녀는 한국이 지켜온 살아있는 문화유산입니다. 제주에서의 일주일을 마친 이들이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경주였습니다. 신라 왕국의 천년 수도였던 이 도시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커플은 버스 안에서 우연히 한국계 미국인 부부와 일본인 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본인 할머니가 70세가 넘은 나이에 혼자 여행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 최근에 유튜브 채널까지 시작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커플은 그 모습에 진심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이와 국적을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도시를 탐험하게 된 이 순간, 경주라는 공간이 그들을 하나로 이어준 것이었죠. 한국의 역사 도시가 전 세계 여행자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가진 또 다른 힘이 아닐까요? 경주의 골목을 걷던 이 커플은 쇼윈도 하나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맙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어요? 진짜 한국 사람들은 뭔가 다른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한복 문양과 전통 도자기를 모티브로 꾸며진 작은 상점 앞에서 여자친구는 한참 동안 유리창에 코를 박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남자친구는 옷에 대한 취향은 잘 모르겠지만 나머지 모든 것에 대한 감각은 정말 대단하다고 솔직하게 말했는데요. 외국인의 입을 통해 나온 이 말 한마디가 오히려 더 진실하게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남아 수십 개국을 거쳐 한국에 첫 발을 디딘 이영가리 커플. 계획 없이 왔다가 부산의 고요한 도로에 놀라고 감천마을의 골목에 빠져들고 제주의 화산 절벽과 해녀의 숨에 경이로하고 경주의 천년 역사 앞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과 가족처럼 연결되었습니다. 여행자로서 수십 나라를 다녀봤지만 한국은 달랐다고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깨끗하고 어떤 골목을 돌아도 아름다웠고 어떤 낯선 사람을 만나도 따뜻했다고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 세계 각지에서 온 여행자들의 기준을 조용히 바꾸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이 가진 진짜 힘입니다.